예, 이재명 후보 여러 경제 공약, 외교 공약 많이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떠올리시는 분들이 외교하면 쎄쎄 저 발언을 생각하실 겁니다. 과연 친미냐, 친중이냐 뭐 등등을 놓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 준비했고요. 자,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죠. 자,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마지막 3심 선고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고양 킨텍스에 이재명 후보 등 이 후보들이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최종 득표율과를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인데 현장의 모습 저희가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준비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하면 외교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춘 부장.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저런 것이 바로 실리 외교다. 우리가 굳이 남의 전쟁에, 남의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발언이 이제 나왔던 건데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뭐 중국을 왜 찝쩍거리나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만약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고 그 틈을 노려 북한이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역학관계가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저거 모른 척한다고 해서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과연 저 발언이 적합하느냐 두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발언이 저것만 딱 편집돼가지고 참 많이 활용이 됐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주요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친중, 미국을 버리고 마치 중국과만 뭘 할 것처럼 왜냐하면 북한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발언을 했을 당시 말씀하신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너무 미국 일방향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당연히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경제 교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국 내에서 자꾸 한국을 싫어하는 정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간섭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굳이 이 상황에서 낼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이라면은 중국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경제적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실리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너무 외면했던 중국과의 외교를 저 셋의 한 장면만 갖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중국과만 교역할 것이다.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과한 해석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곧 최종 후보 1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세 분의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 순서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강원, 제주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적 결과와 전국 대의원 누적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지금까지 발표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전국 대의원 재외국민 선거인단의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에 마지막으로 특별당규 제26조에 따라 앞서 합산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국 대의원,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발표 후 당선자를 공표하겠습니다. 국민선거인단을 제외한 모든 발표는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먼저 발표한 후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합니다. 후보별 발표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수도권 강원 제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선거인단 수 55만 997명 중 유효 투표자 수 35만 729명, 투표율은 63.65%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강원 제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54만 1848명, 유효 투표자 수 34만 4372명, 투표율은 63.56%입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31만 5,636표, 득표율 91.66%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1047표, 득표율 2.92%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수 18,689표, 득표율 5.43%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강원 제주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 9,149명, 유효 투표자 수 6,357명, 투표율 69.48%입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408표, 득표율 85.07%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495표, 득표율 7.79%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수 454표, 득표율 7.14%입니다. 이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도권 강원 제주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32만 1,044표, 득표율 91.54%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1,542표, 득표율 3.01%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수
19,143표, 득표율 5.46%입니다. 지금부터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적 투표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누적 선거인단 수 112만 3,383명 중 누적 투표자 수 67만 7,782명, 누적 투표율 60.33%입니다. 결과는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1만 2,725표, 득표율 90.40%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24,539표, 득표율 3.62%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수 45,18표, 득표율 5.98%입니다. 다음은 전국대의원 누적 투표 결과입니다. 전국대의원 누적 선거인단 수 16,970명, 누적 투표자 수 11,741명, 누적 투표율 69.19%입니다.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9,992표, 득표율 85.10%입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득표수 964표, 득표율 8.21%입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득표수 785표, 득표율 6.69%입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재외국민 선거인단 수 1,474명, 유효 투표자 수 991명, 투표율 67.23%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978표, 득표율 98.69%입니다. 예, 아직 최종 결과 발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이 얘기 잠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원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제 실용 외고 중도 외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이 한미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하면 외교가 얼마나 쉽습니까? 미국에 가서는 고맙다고 하고 땡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는 또 고맙다고 하고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시사회입니까? 지금은 아주 우리가 중층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게 외교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일종의 레버리지, 협상력도 필요한 거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싫어하는 걸 꺼냄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또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만들 수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야지 어떻게 뜨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외교 전략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손해 안 보고 우리가 다 하겠다? 아마 그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